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의 유권자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드폴대학의 경제학과 최준욱 교수님을 모시고 2015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새해에 들어서 새해를 맞으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새해 아무래도 양의 해가 돼가지고 그런지 마음이 조금 푸근하고요. 우리 한인 사회를 돌아보면서 또 저희 주변 주류 사회를 보면서 올해야말로 미국 경기가 좀 풀려서 모두들 좀 풍족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죠. 우리 시카고 동포들이 여유로운 그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저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쪽으로 가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해서 올해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그렇게 내다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아주 정말 밀리언 달러 질문을 하셨는데, 여지까지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을 보면, 올릴 듯 하다가도 중단을 했고, 또 정말 또 중단을 하면서도 또 올릴 것 같이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미국 경기가 풀리는 듯 하면서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도 어렵다 보니까 미국만 독불 장군의 금리 인상을 취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요번 2015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별 큰 움직임 없이 이자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리라고 믿고요. 후반에 가서 혹시 유럽 경제나 아니면 중국 경제가 조금 더 화랑새로 돌아설 때 그때 이제 이자율을 올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기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전반전에는 이자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후반기에 들어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경제 상태는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실상 이자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쉽게 은행에 가서 돈을 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낮은 이자율이 그동안 한 5, 6년 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혜택을 못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후반기에 이자율이 조금 오른다고 했을 때, 즉 오른다고 하더라도 약 한 0.25% 정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자가 오름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주택 구매를 좀 늦췄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은 더 은행 융자에 조금 어려움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돈을 좀 차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히려 화랑새로 돌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경제 분석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만약에 후반기에 이자율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낌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경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증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권 시장에는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그만큼 고금리라보다 하여튼 높은 금리를 일단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투자도 약간 주춤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상승함으로 해서 오히려 소비가 증가를 하고 더 많은 투자를 더 이자율이 빨리 올라가기 전에 빨리 투자를 하고 빨리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가 과연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현 상태에서는 좀 불투명하지만 후반기에 들어가서 이자율 상승이 되면서 약간 주춤은 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 이자가 올라가면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이윤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수입이 올라가니까 좀 나은 생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동안 저축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셨던 우리 은퇴자분들이 더 이익일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특히 그 은퇴자분들한테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10년짜리 그 트레저리 노트가 10년짜리 트레저리 노트가 금리가 2% 미만 지금 1.9%입니다. 네. 그럼 매년 1.9%의 이자를 받고 10년 동안 돈을 꽂을 때 은퇴자들이 정말 생활하기 힘들 수밖에 없고요. 5년 금리도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금리 이자를 받아가지고 은퇴자가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그분들이 조금 더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셔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뭐 크게 풍족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분상 아니면은 앞으로 그 미국의 경제가 변하면서 좀 더 자신 있게 소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5년간 그 미국 경제 성장을 보면 한 2.2%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물가 상승률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 해도 그 미국 경제가 이제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최 교수님은 2015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정답은 없고요. 네. 지금 그 미국의 경제 분석가들이 지난 그 2014년도 3, 4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발표된 것이 3.9%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이 평균 말씀하셨듯이 한 2%에서 3% 사이를 오락가락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훨씬 뛰넘고 3.9%의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 경기 회복세에 분명히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낙관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도 12월경에는 증권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그 유럽 및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조금씩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3.9% 같은 그런 높은 경제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렵고 약 한 2.5% 내지 2.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이 나쁜 성장률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만족할 만한 성장률도 아니고 그래서 2015년도는 그냥 회복세, 경기 회복세는 계속 유지를 하되 정말 그렇게 기운이 펄펄 넘치는 활동감이 생기는 그런 경기 회복세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2015년도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은 더 이렇게 그 좋은 그 회복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고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 기름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말 그 기름값이 싸니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가스 넣는 것을 겁을 내지 않는데 그 유가가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유가가 내려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미국의 그 셰일 가스를 통한 그 프래킹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셰일 가스를 많이 생산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금 이 석유가 굉장히 많이 공급량이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 하락세가 이제 반드시 동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오펙의 그 제일 그 중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생산하는 석유를 좀 이렇게 줄이면서 이제 가격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고 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지금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이 갑자기 지금 12월 달부터 더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내렸죠.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휘발유 주유소에 가게 되면은 옛날에 반값에 이렇게 기름을 넣는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실상 우리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증시에는 이렇게 뉴트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유류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실상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 들어오는 돈들이 그만큼 이제 큰 작용을 못 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달러 가격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은 더 화랑새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또 밑받침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소비자, 저나 우리 육 회장님 같으신 분들, 우리 소비자들은 결국은 싼 그 기름을 넣다 보니까, 싸게 기름을 넣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남는 돈으로 소비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소비로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 활성화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가 하락은 정말 올해 들어와서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은 유가 하락이 얼마 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상 저는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거의 분명하다고 저는 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비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여지까지 미국에서 그 시추해서 개발된 그 석유 산지는 네.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석유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중단시킬 수는 없고요. 벌써 그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들여갔던 모든 비용들이 일단은 다 지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 운물에서 계속 석유를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석유 생산은 지속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휘발유 값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싼 석유 값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